이런 얘기, 정상들이 원래 만나면 악수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손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보시면 다른 나라의 총리 대통령은 항상 뭘 들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각국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포옹을 하기도 하고 악수를 하기도 하고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뺨을 대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양손이 자유로운 채 정상들이 만나는데, 우리 각하는 가방을 항상 들고 다녀요. 가방을. 여기도 지금 가방을 놓는 장면이 여기가. 외교적으로는 대형 사고라고, 외교관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말렸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고용태 가방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지난해부터는 가방이 없는 외교 행보를 시작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고용태 가방 회사가 망했거든요, 그때. 외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최순실의 최측근인 고용태의 가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고 다녔냐. 그게 아니라 대통령 자체가 완전 PPL, 걸어다니는 PPL 판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방 말고 다른 아이템도? 마케팅 업계에서 대통령에게 가방, 화장품 얼마든지 들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던 제보자가 있습니다. 나오시죠. 나름 신변 보호를 위해서 오늘 날씨가 추워서 또 이렇게 입고 왔고요. 저는 오늘 제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춘송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게 뭐냐면, 그런 제안을 하고 누군가가 그런 제안을 할 때 뒤밀었던 제안서예요. 근데 제안서를 저도 봤는데 그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세계적 명품들을 위한 다큐를 제작한다. 그러면서 보면 콘텐츠 진흥원의 예상으로 만드는 다큐. 콘텐츠 진흥 많이 들어봤잖아요? 차은택? 성성가? 최순실? 예? 이런 제안서를 들고 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한테 얼마든지 쓰게 할 수 있다고. 이게 사실 골 때리는 제안이거든요. 대통령을 PPL로 쓸 수 있다는 제안.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제안을 마케팅 업계에 있는 촌송이에게 했고, 본인만 그런 걸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서현덕 씨는 최순실 씨의 여동생, 최순철 씨의 아들이에요. 이 양반을 중심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냐고 관계도를 제가 받았거든요. 너무 많은 유명인들이 등장해가지고 말만 하면 다 아는 특 A급 연예인들 쫙 나와요, 여기에. 궁금하지? 아이, 궁금할 거야. 그 다음에 이 정문호 씨, 네이처 리퍼블릭. 이분은 이미 뭐 잡힌 분이라 여기 그냥 살렸는데, 그 중에 이제 공개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이분이 이명박의 아들 이시영 씨, 김무성의 사위 이상균 씨와 절친이라고 하는, 요 서현덕 씨의 지인인 양반은 대통령 취임식에 갔어요. 제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이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적으로 초청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이 지인이? 홍보대사 대표이긴 하지만 주로 파티, 행사 위주라서 저분이 저렇게 취임식 초청장을 올린다거나 취임식 초청장뿐만 아니라 정말 참석해서 그 사진을 본인 SNS에 올렸을 때 다들 굉장히 놀랐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다 몰랐죠, 업계에서는. 몰랐는데 이분과 이제 관계가 아주 깊은 분이었고. 그러니까 정말 VIP나 아니면 좀 조심해야 하는 분들은 SNS 잘 하지 않고 본인이 활동하는 거를 잘 오픈을 안 하는데, 저분은 그 주변에서 그 친분을 이용해서 사업에 이용한다든지 본인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SNS에 사진을 엄청 많이 올렸거든요. 이런 관계에 있는 분이 지난 한불 수교 행사였나요? 네, 130주년. 행사에서 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제 한국하고 프랑스하고 교류한 지 130주년이 되는 해가 2015년일 거예요. 그래서 2015년, 16년 상호 방문을 해서 공식적인 행사도 많이 하고, 국가 예산으로 진행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이번 제안서는 다큐멘터리인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제품
노출 가능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한국 정상과 프랑스 정상이 서로 건배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니 뭐 공식 건배주, 술 같은 것도 되고 음식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제안서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실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다음부터 네, 이 제안서를 주면서 화장품, 옷, 구두, 패션, 액세서리, 가방 뭐 네, 대통령에 들게 할 수 있다. 다 들려할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제안서 보면 끝에 이제 누가 어느 에이전시가 만들었으니 연락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때 믿지는 않았죠. 잘 안 믿은 게 이분이 그렇게 뭐 중요하거나 일을 뭐 영향력 있게 하시는 건 아니라서 그냥 뭐 대충으로 듣고 흘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이분은 네. 이분을 대리하는 거였어요. 그 일에 있어서는 혹은 그 관계를 이용하거나 혹은 본인이 대통령한테 가방을 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닌데 그런 얘기를 없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서현덕 씨도 이제 뭐 행사나 파티에 많이 다니세요. 네. 근데 저 가운데 있는 이분 초청장 받는 분은 저한테 삼성 승마단 말패로 같이 가자. 뭐 일요일 삼성 귀찮아서 안 승마단. 갔지만 네. 말패로 가자. 라고도 했고 그 주변에 뭐 장시호 씨라든지 장시호 네 같이 어울린 정황이 많이 있는 거죠. 있는 거로 추정이 되고요. 이 서현덕 씨 혹은 최순실 씨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몰랐던 거지. 그렇죠, 몰랐죠. 근데 이 서현덕 씨가 또 했던 얘기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프로의 삶을 가면 서로 다 많이 연결이 되고 다니는 행사도 많이 비슷해서 지인들도 상당히 많이 겹쳐요. 그래서 저 서현덕 씨는 사실은 제 다른 지인이 하는 약간 사교 행사를 많이 하는 그런 장소에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됐고 서현덕 씨는 상당히 사람을 가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대는 스타일이 아니고 자기가 아는 사람 소개해준 사람하고만 대화를 하는데 자기 친구의 공통된 친구니까 그 교포 친구한테 영어로 내가 우리 집안이 한국의 로얄 패밀리에 매우 가깝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창덕궁 땅하고 삼천공원 거기 큰 땅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 우리한테 사용료를 낸다. 라는 얘기를 이제 영어로 한 거죠. 이게 굉장히 골 때리는 얘기예요. 최순실 씨 가족이 창덕궁과 삼천공원 내 사용료를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고. 이 사람이 다른 교포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공통의 지인이어서 이 천송이가 들은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왕궁터가 개인이 그러니까 저도 소유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구체적으로 막 물어봤대. 여기 맞냐? 구글 지도 꺼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맞다고 하고, 그게 내셔널 트레저인데 어떻게 너네 집안이 뭐 그러냐.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흐지부지 됐는데, 이게 너무 이 친구는 궁금해서 이상해가지고, 그걸 기억을 몇 년 후에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랑 이 사건 소식을 얘기하다가 그 얘기 들은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언론이 확인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봐요. 근데 그거를 사실 제가 아는 기자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등기부등본을 떼봤어요. 당연히 거기는 정부 땅으로 나오는데 이제 문화재청 같은 데는 이제 사용료를 여러 가지 이유로 지출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좀 이상한 지출, 너무 뭐 돈이 많이 잡혔는데 이유가 안 맞는다거나 네.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개뻥일 수도 있죠. 물론입니다. 물론인데 개뻥을 치는 그 종류는 좀 특이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니 자기 집 재산 많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되지 무슨 저기 삼천공원 거기서 돈 받아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개뻥을 치기는 지나치게 창의적 아닙니까? 서현덕 씨가 자기가 로열 패밀리와 가깝다는 걸 과장하려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는 홍보대에 사는 지인분이 저 서현덕 씨하고 같이 무슨 여행에 가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저 사진이 그 여행 사진이에요. 근데 요즘은 SNS에 올리면 뭐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두고 와 다 나오니까 네. 저 이렇게 사진을 보다 보니
이제 댓글을 달잖아요, 지인들이. 댓글, 네. 그 댓글 중에 장유진이라는 댓글이 있는 거예요. 네. 말 타는 장유진. 네. 네. 눌러봤죠, 제가 장유진. 탁 눌렀더니 계정이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네. 우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데, 사진은 그분인 거. 네. 장시호. 왜 우리가 안민석 의원이 체포해야 된다고 돈 빼들리고 있다가는 우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이 분과 관계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그랬어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서현덕 씨에게 장시호 씨나 이런 또는 최순실 씨 가족과 교류가 있냐 그랬더니 교류를 끊은 지 몇 년이 됐다라고 하였으나 알고 봤더니 이 우숙이라고 하는 가명에 이게 뭡니까?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으로 최근까지 또 교류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위에 있다가 심심해서 우숙 다시 들어봤더니 마지막으로 올린 게 10월 21일인가? 그게 자기까지 올지는 몰랐구나. 10월 21일. 네. 날짜 나오잖아요, 딱.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페이스북이 신기한 게 계정 이름을 바꿔도 옛날에 이름 바꾸기 전에 남긴 댓글엔 옛날 이름으로 나와요. 아,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마크 zu커버그에게 감사를 드리는 이 이야기를 입증할 수많은 사진을 모아놨다고 보니까 모아놨고 그리고 이런 대통령에게 어떤 가방이라도 혹은 화장품이라도 들게 해줄 수 있다고 했던 제안을 본인만 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고. 아, 그리고 저는 이분한테만 받은 게 아니고 그 위에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실제 최 씨가는 대통령을 PPL을 썼어요. 그리고 그걸 대통령은 PPL을 기꺼이 응해 주었어요. 조건도 얘기가 있었네요. 당시에 그렇게 PPL을 하면 어느 정도의 돈만 내면 이 가방 하나는 들게 해준다 이런 식의. 원래는 이제 제가 그래 할까 그러면 이제 조건 얘기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길라임 대통령은 이미지가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거나 능력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PPL도 별로 정책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관심을 안 보였고 그리고 나이도 지긋하신 대통령이시니까 젊은 사람들 타깃에 맞는 브랜드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관심 안 보였더니 이제 금액까지는 안 나왔는데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품 같은 것도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에게 팔 수 있는 제품은 대통령이 이렇게 들고 하면 아주 좋고 제가 그거를 하신 분도 알고 그분이 너무 축하를 받더라고요. 이제 대박 날 거야. 근데 그분이 잘 안 됐어요. 아니 실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행사 때 국가 행사 때 그거를 꼼꼼하게 다 팔아 제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방을 들게 할 수 있고 옷을 입힐 수 있고 패션 용품을 쓰게 할 수 있다고 한 걸 보면 그거 다 쌌어요. 그거. 대통령이 그걸 몰랐다는 걸 상상하기 어렵잖아. 난 알고 했다고 보는데. 그 고영태 씨가 무슨 연예인 야구단 같은 데 소속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연예인들이 얘기해 주는데 제가 대통령이 드는 가방을 만드는 애래. 아 그때 이미 그 사이에서 기사 나오기 훨씬 전부터 네. 그걸 얘기하고 다닌 거죠. 내가 만드는 가방 대통령이 든다 홍보하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런가 보다 기업인도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그 가방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망했죠, 그것도. 네. 그리고 이 제안은 여러 군데 돌아다녔고 그리고 이 분과 사실은 연예인들이 잔뜩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잔뜩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는 연예인들이 대부분 다 약물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약물을 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네, 그리고 저 홍보대행사 대표 네. 이분. 네. 그분이 이제 공동대표가 2분이 더 있는데 두 분 더 있다. 그 중에 한 분은 미국 시민권자 교포세요. 네. 근데 그분도 연예인과 약물 사건 때문에 국외 추방이 돼서 지금 상해에 살고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연예인들 다 지워버렸어요, 그냥. 나만 보고.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이명박 사의 사건 떠들썩했어요. 그때 왜 제대로 수사 안 하냐. 기억나시죠? 이명박,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무성의 사의라서 봐주는 거 아니냐고 집중 공격이 들어왔어요. 다들. 그러면서 사의만 했겠냐.
이게 틀림없이 김무성의 딸과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막 나오고 막 언론 보도가 그쪽으로 막 향했죠. 그러다가 한두 줄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도 거기 있었다는 보도가 한두 줄 찍 나옵니다. 짧게. 그래서 일로 조금 가다가 말았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김무성 전 대표 때문에 이 사건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혹시 최씨 일가 때문에 그 사건이 거기서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져볼 만한, 하지만 답은 안 해줄 거죠. 아니, 그거는 저는 모르죠. 제가 검찰도 아니고. 제가 오늘 이 사건을 소개드린 이유는 대통령이 PPL이었다는 것도 아니 그건 예전에 한 석 달 전에 얘기했으면 아무도 안 믿었을 텐데 이따 믿죠? 아니, 그 네이버에 이제 대통령 화장품 이렇게 치면요.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물론, 뭐 이렇게 우연히 엑스포 같은 데 들리셔서 사진 찍히신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사진. 왜 굳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굳이 증언을 하려고 하느냐, 구체적으로. 내가 들은 얘기 하면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잠깐 하고 들어가세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들어서 이 뉴스를 보면, 돈이 없어서 여학생들은 뭐 생일 때 신발 깡창을 하고, 돈이 없어서 초등학생이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너무 똥똥거리면서 저분들은 거의 진짜 천민자본주의 극치를 보여주고 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극에 보면, 이렇게 무슨 탐관어리들이 사치할 때 가난한 백성들 굶어 죽고 막 그런 거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것도 물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뉴스가 빵빵 터지는 와중에도 한일 군사 정보 보유죠 이런 거 맞나요? 그런 거 막 밀어붙여가지고 사인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상하고, 위안부 사건도 그렇고 그렇게 정부가 그거 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일제시대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지켜낸 나라이고, 또, 뭐, 안중근 의사부터 시작해서 임봉길 의사, 유관순 의사, 너무 많고, 그런, 이제 역사의 사실들이 너무나 이제 명백하게 있는데, 저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세월호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지금 그렇게 일본을 사랑하시는 일제시대가 그리우신 분들은, 그리고 또 대통령 후석이 세워놓고 몸통이었던 새누리당 분은 난 몰랐어 다 이러는데, 진짜 몰랐으면 일을 안 한 거니까 월급 다 내놓고 나가야 되고, 알았으면 주범인데 왜 모른 척 하나. 그리고 일본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왜 사무라이 정신을 안 배우나. 사무라이 정신은 이런 일이 있으면 뭐 하는지 아시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사하길 빌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